협상 재개 가능성이 찬물을 끼얹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오후 북한 외무성 신임 대미 협상국장 담화를 공개하며 미국의 대화 재개 요청은 유인책에 불과하다며 대화 의욕을 접고 우리 길을 갈 것이다.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폼페이오의 이번 만발을 들으며 다시금 대화 의욕을 더 확신성 있게 접었다고 했다. 지난 2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주요 7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단합해야 한다며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국장은 미국이 오랜 기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고통을 그대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려 갚아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적인 계획, 사업들에 더 큰 열의를 가지게 되었다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문제와 관련해 진정에 넘친 지원 구상을 담은 친서를 우리 지도부에 보내오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간청하는 반면 국무장관이라는 자는 세계의 면전에서 자기 대통령이 좋은 협력관계를 맺자고 하는 나라를 향해 앞담을 퍼부으면서 대통령의 의사를 깔아뭉개고 있으니 대체 미국의 진짜 집권자가 누구인지 헛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북미 관계를 풀어보려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비꼰 것이다. 대미 협상국장은 조미 순애들 사이의 친분 관계가 아무리 훌륭하고 굳건하다고 해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미국이 그처럼 제청하는 대화 재개도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 세우려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방역 협력 의사를 담은 친서를 보낸 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내놓은 담화 내용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시간과 환경을 벌기 위해 유인책으로 꺼내던 대화 간판은 국무장관의 망발로 하여 심히 훼손됐다며 다시 돌기 시작한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힘과 책략이 미국에 더는 없는 듯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때없이 주절거리며 우리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건드리면 다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담화를 발표한 외무성 신임 대미 협상국장은 북한 관영매체에서 처음 언급된 직책이다. 대미 협상을 담당하는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지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담화에서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도 정면 돌파전 선언과 관련된 보여주기식 발언에 불과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신임 대미 협상국장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의 진수식이 열렸다. 홍호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안무장군의 이름을 따 안무함으로 부른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에서 안무함의 진수식을 거행했다. 진수식은 새로 만든 배를 바다에 띄우는 의식으로 최근에는 실제 바다에 띄우지 않고 상징적 의식만 진행한다. 안무함은 전장 83.3m, 폭 9.6m 크기로 5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최대 2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내며 어뢰와 기뢰, 유도탄으로 무장한다. 6개의 수직 발사대를 통해 향후 개발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디젤 엔진에 압축전지를 장착했으며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적용해 2조 이상의 자막 능력을 갖췄다. 이날 진수식에서 잠수함의 이름을 안무함으로 명명했다. 국민회군 사령관인 안무 장군은 1918년 독립군 400여 명과 국내 진입작전을 펼쳤고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큰功을 세웠다.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돼 그해 순국했다. 1980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이날 진수식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두 번째 3,000톤급을 진수하게 된 것은 책임 국방의 쾌거라며 머지 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자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항 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의 부인인 손소진 여사가 안무함에 연결된 진수줄을 도끼로 절단했다. 진수줄을 자르는 것은 해군이 정하는 비빈의 부인이 하는 것이 전통이며 탯줄을 자르는 것으로 비유된다.
안무함은 장보고 3잠수함 사업에 입원합니다. 1번 함은 2018년 9월 진수식을 연토선한 상호함이다. 장보고 3잠수함 사업은 2007년에서 2023년간 3조 970억 원을 투입해 3,000톤급 잠수함 3척을 국내 기술로 설계해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안무함은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 소나 체계 등 주요 핵심 장비의 76%를 국내에서 만들었다. 군은 이후 2차 사업과 3차 사업에서 국산화율을 각각 80%와 90%로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안무함은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22년에 해군에 인도된다. 군은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국내 독자 설계로 건조된 두 번째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이 진수되면서 군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에서 허행된 장보고 3배치 1, 2번 함인 안무함 진수식 축사에서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국방부가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에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해군 잠수함은 배수량을 기준으로 장보고 1, 2, 3으로 나뉘며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가리킨다. 배치 1에서 2, 3으로 갈수록 함정 성능이 개선된다. 이번에 진수된 안무함을 포함해 해군이 현재까지 확보한 잠수함은 총 20척으로 모두 디젤 추진 체계를 갖췄다. 여기에 향후 추진될 장보고 3배치 2 사업 역시 디젤 추진 체계의 3,600톤급 잠수함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이 올해 들어 공식화한 4,000톤급 잠수함은 장보고 3배치 3 사업의 일환으로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그간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결합하면 핵잠수함 건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3,000톤급 잠수함을 기점으로 1987년 독일과 첫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지 약 30년 만에 잠수함 설계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런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핵잠수함의 가장 큰 강점은 핵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사실상 무한대로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의 경우 축전지 등을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잠원 기간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수면 위로 주기적으로 부상해 스노클링을 해야 한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핵잠수함은 평균 시속도 30노트 정도로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월등히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등 예측이 어려운 해양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핵잠수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연안 중심의 우리나라 해상작전 환경상 핵잠수함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한미원자력 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은 현재까지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은 공식화하면서도 핵잠수함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국방중기 계획 발표 당시 기자들과 만나 배치 3의 핵추진 방식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코리안 파이브 익스페러멘털 외업계에 따르면 GE 에비에이션은 최근 한국항공 우주산업 하이브가 개발 중인 KF-X 항공기용 F414 GE400K 엔진을 인도했다. 순항하고 있는 KF-X 사업 블록 1, 2가 비슷하고 블록 3이 어떻게 다른지 개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여서 비계음으로 내보냄을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KF-X의 블록 1, 2을 보면 FA-18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블록 3은 이제 5세대 전투기인데 저는 블록 3의 모델의 최적이 F-15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개발이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두더라도 한국형 5세대 전투기는 2040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빨라야 2035년일 것이고요. 이는 미국의 F-22, F-35의 개발을 감안하여 적용해봐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한국 공군이 F-15K를 현행 60대를 유지하던지 아니면 맥스 모델을 결국 충원하여 완편하는 단행스러운 일을 보던 간에 업그레이드 사업을 참여해도 결국 퇴역 시기인 2040에서 2045년은 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 문제를 감안할 때 결국 한국 공군이 설령 하이급 전투기를 200대로 해서 240대를 확보한다고 해도 2045년대로는 맥스 모델의 규모 50%가 넘는 전력 수요가 대체되어야 하는 도태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 추가적인 F-22, F-35를 도입하면 될지 모르나 KF-X의 5세대 전투기의 수요 확보를 감안한다면 결국 이 도태되는 하이급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될 텐데 현재 5세대 기준은 17m급으로 결국 FA-18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2040년쯤이면 6세대 도입하면 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F-35A 하나만 보더라도 40년 가까이 걸리는 한국의 전쟁이 나더라도 최소 30년은 잡아야 하는 개발 기간을 감안하고 미국의 기술 통제와 수출 통제를 감안할 때 한국 공군이 설령 2040년쯤에 미공군이 6세대를 운용한다고 해도 한국 공군의 도입은 빨라야 2055년 이후로 보기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4.5세대형은 FA-18급 체적으로 두고 스텔스형 모델은 F-15급 체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확정성과 장기적 운용 및 하이급의 부분 국산화라도 달성하려면 말입니다. 이미 F-22A라는 모델이 있으니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KF-X 최적을 보더라도 F-16급이었다가 확장성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포넷급으로 상승한 걸 감안한다면 스텔스기 형태도 저는 어차피 최적의 추가적 강화가 필요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다목적화 기준을 감안하더라도요. 그렇다면 F-15급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개발에서 결국 현존 전력의 도태 시기와 맞물려서 적용해본다고 해도 대체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블록 1의 운용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에사 레이더가 전차전 장비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블록 3은 구체적인 업그레이드 목표치나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 설계에서 보이는 점들로 유출을 해보면 웨폰 베이 내장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에사 레이더는 지형 추적 장치가 탑재가 되어 레이더를 피해 쳐보도록 비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KF-X는 설계부터 제한된 성능의 스텔스기를 표방하여 왔습니다. 블록 3에서는 제한된 스텔스 기능이 고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면이나 조종석 인두음 주석 산화물 코팅 등으로 보통 4.5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 라팔 등과 목표치로 하는 0.66, 1.26제곱미터 정도의 성능을 웃도는 0.5제곱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 3까지 적용이 되고 나면 초기에 블록 1, 2도 3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공군력 향상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KF-X는 하이엔드 제공무세비가 아닙니다. 즉 유로파이터를 포함해서 F-35 등의 개발 지연 사례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들 전투기는 그들 딴에는 최고사항의 기체였기 때문에 개발 지연 등이 벌어지기 쉬운 구조였던 거고 KF-X는 컨셉이 좀 많이 틀립니다. 즉 안전방을 골라 간 건데 이렇게 간 이유는 개발 컨셉 때문이었고요. 즉 KF-X는 때려 죽여도 8천만 달러 이상, 시간당 유지비 17,000달러 선에서 맞춰야 하는 기체라는 점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을 중시해서 만들어놔서 실패율이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될 듯. 만일 문제가 된다면 블록 1, 2, 3보다는 4 이상에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는 거의 성공한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